보통의 경우에는 주주 특별 결의로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진 대표는 해임될 안녕하십니까.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위에서 부당하게 해임당하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크게 보면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회사는 일상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경영활동을 주관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제일 핵심은 대표이사가 어느 쪽에서 되느냐, 누가 대표이사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일상적으로 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주주총회에서 일반 결의로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이사가 임기 중에 해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 중에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 특별 결의로서 해야 됩니다. 특별 결의로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정관이나 계약으로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요. 그런 정관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특별 결의로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보통 해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정말 일도 열심히 잘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대표이사가 대주주로부터 불신을 받고 해임받는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억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함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을 받아서 해임당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요즘에 화제가 됐던 뉴스가 바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어도어라는 뉴진스를 만든 레이블의 모기업으로서 8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진 대표는 약 20%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넘는 금액을 하이브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주주 특별 결의로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진 대표는 해임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일도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대주주가 나를 해임하려고 한다고 하면 특별 결의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법상에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법에는 이사가 임기가 정해진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임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임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보통 회사의 정관에 보면은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3년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사시거나 대표이사라면 본인 회사의 정관을 보면 것이 나와 있습니다. 3년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이나 1년 반쯤에 해임당했다고 하면 자기의 자녀 임기의 임금, 연봉 정도, 자기가 1년 반을 했는데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면 나머지 1년 반의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다든지 성과 상여금을 받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이 해임했다고 보려면 단순히 능력이 없다고 그냥 추상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냥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이사가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거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판례 사안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어요. 경영 계획을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계획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경영활동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이런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고요. 동종 회사들의 영업 실적을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표이사의 영업 실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그래서 객관적으로 너무 경영활동에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 임원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법인카드나 업무 추진비를 다소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대주주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가지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판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례의 경향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요,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가 이씨 해임된다고 하는 경우는 정말로 경영 활동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했다, 대주주와의 신뢰관계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당하게 해임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한 일과 경영 실적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을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제 민희진 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로만 보면 민희진 대표는 주식의 20%밖에 가지지 않은 주주이기 때문에 80%를 가진 하이브에서 주주총회로 해임이 됐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민희진 대표 건 같은 경우는 주주간 계약에 5년 동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약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경영 활동이 나기 전에, 경영 활동에 과실이 나오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주간 약정으로 그런 약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약정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자신을 해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 가처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대표이사나 이사 해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